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제가 요즘 어, 이제 정시 공부, 입시 공부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새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 형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그쵸? 예,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래책방이니까 결국 이제 의대를 가는 것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은 미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의사로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의대 합격 그리고 제가 쓴 책이 초등 공부의 길이 있다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진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내 자녀를 의사로 만드는 5가지 방법 그리고 추천 독자랑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이 책인데요. 정말 저는 의대를 안 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잠깐 조선일보 주간조선부에 있을 때 의학 담당 그때는 뭐 이제 주간조선에서 그제 의학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이제 이제 의학 어떤 전문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이제 편집자를 했었죠. 취재도 하고 그 경력이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사교육 입시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제가 논술 강사 몇 년 하다가 컨설팅을 오자마자 그냥 전국의 의대생들이 그때부터 지금 의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15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마지막 이제 타이타닉이 침몰하는데 구명조끼를 찾는데 그 구명조끼가 그게 어떻게 뭐 의대다, 의사다,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은 사회 전체가 의대와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실제 제가 이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결국 마치 그 선행 매매가 주식에서 나쁜 것처럼 선행 어떤 학습이 교육에서 꼭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 다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초등 의자사반, 초등 뭐 학교 때 수학을 뭐 미적분까지 끝내는 방법들이 먹히고 있으니까 다 이게 의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현실이 있고 제가 그 현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쵸. 예. 사교육을 시킨다면 최대한 그렇게 어 덜 그렇게 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그쵸. 예. 좀 의대에 가는 방법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정말 미래에도 의사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리고 의사가 최고의 직업일까라고 만약 이 질문한다면 이게 이런 건 이게 지금도 가능해요. 이게 로봇 수술 다빈치를 가지고 미국의 저도 투자를 할까 고민을 했던 기업이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그룹인데 다빈치의 어떤 판매와 어떤 보급률은 저 IBM의 왓슨이라는 이제 이거 의료 인공지능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길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뭐 그리고 가톨대 병원도 그렇고 이게 몇백억이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이거 없는 데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로봇팔이 인간 의사의 팔을 그쵸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인공지능이 지금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내놓은 이제 인공지능 그 휴머노이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 30년도 아니고요. 100년 정도 지나야지 뭐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로봇 의사가 그쵸 인간을 돌보고 그쵸 그리고 인간에게 뭐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LM에 여러분들이 속고 그쵸 바드나 챗GPT 때문에 의사가 곧 대체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만큼 빨리 공부하고 빠른 신기술의 어떤 적응력이 높은 직업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미래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자체가 항상 새로운 과학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타르트 무케리지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사, 암 전문의가 한 말인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학은 공학을 흡수해서 결국은 의학이 그 지휘하고 공학은 수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의학과 공학의 서열이 매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의학은 과학과 공학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그쵸 인문학과 사회과학까지 포함시킨 그쵸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약간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 포함되면 예술까지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한 의학은 그죠 예. 점점 더 어떤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뜰 직업으로
그렇죠.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직업,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증가잖아요. 질병의 증가고. 예, 치료하는 사람은 그죠? 더욱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SNS와 그리고 뭐 이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제가 볼 때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그죠? 놀고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럴 직업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의학을 바탕으로 그쵸? 예,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의료 인공지능 업체 중에 뭐 여러분 뭐 제가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솔직히 그런 기업들이, 의사들이 서울의대 출신 CEO들이 있는 의사가 이제 의학 스타트업이 저는 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앞으로 그쵸, 먹고 살 게 없으면 의사 수출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미래를 어떤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의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그쵸? 예. 한국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대신에 저는 바이오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다음에 삼성바이오잖아요. 삼바. 이렇게 바이오 산업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의료 이 기술이 언제 지금은 따로 놀고 있지만 자연히 서로 그쵸? 예. 제가 보면 저 의학이 바이오를 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쪽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녀를 초등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도 해당합니다. 일단 의대를 보내시고 싶으시면요, 동기부여부터 시작하세요.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학은 빼고예요. 수학은 확실히 수학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선행이 좀 더 필요한 과목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니까 수학은 동기부여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긴 알지만, 일단 동기부여 되려면 열심히는 해요. 예, 그리고 202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심화 수학이 이제 이달 말까지 결정이 되겠죠. 채택이 안 된다면 문과 수학으로도 얼마든지 의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혁신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동기부여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수술은 아니지만 절반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히세요.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놓치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절대 좋은 의대에는 못 갑니다. 한 3수나 4수쯤에서 그쵸? 예. 국어 성적이 올라가서 겨우 정시로 지방대 의대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요. 문해력을 키우시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제발 돈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인식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인식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애들 머리에는 그쵸? 예. 이거 성형외과 의사 돼야지. 그리고 면접 때도 저는 성형외과 의사 되려고 여자들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죠. 이런 얘기들 해서 그쵸? 예. 이제 면접 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돈이 그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쪽에 왼쪽에 계신 분은 장기대 박사, 요 분은 서울의대를 나오시고 경성제국 의대죠. 그리고 북한에서 아마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 서울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분이 만드신 게 장기대 박사가 그러니까 대학이 고신대 의대잖아요. 그죠? 예. 부산이 의대가 강하죠. 예. 안철수 의원이랑,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아버지도 부산 출신이고, 두 분 다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태석 신부님은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이전에 인제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인제대 의대에서 이제 외과를 전공하셨고, 인제대 의대가 원래 성형외과를 비롯해가지고 외과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의 삶을 그쵸? 예,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전기를 차라리 초등학교 때 읽히시고, 제발 돈이랑 좀 벗어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닮고 싶다, 이런 롤모델을 내가 따라하고 싶다, 뭐 슈바이처나, 그리고 적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그쵸? 예,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있는 게 나중에 퇴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서. 근데 적어도 의대를 가려면요, 적어도 수시로 의대를 가려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 만점자 재수생이 이번에 외대부고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항상 아빠랑 함께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절대 제가 볼 때 이제 일요일 날 쉴 때 이 학생은 내가 봤을 때 일요일 날 극장 가서 극장용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외대부에 유아라 양으로. 이 학생은 수능 만점자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리원과 화학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의대를 가지 못하고 연대 의대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 연대 의대는 뭐 그쵸. 아무리 면접이 변별력이 있다고 해도 거의 반드시 붙을 것 같아요. 변화표준 점수를 아직 연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 학생의 부모님도 내가 볼 때 아버님이 의사였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넷플릭스의 의학 다큐를 보지 않았을까. 최근에 진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나쁜 의사, 그쵸? 예. 파울로 마키리아니에 관련된 그 이제 배드 설전, 그리고 이제 사기꾼 의사가 있거든요. 예. 그때 그런 다큐를 보면서 저런 의사는 되지 말아야지. 저런 의사, 그래 저런 시스템은 좋다. 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의학 공부를 넷플릭스에서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기사에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제가 알기로 시대인재에 질문지를 보내고, 그쵸? 시대인재에서 그쵸? 이메일로 답변을 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학생이 그쵸? 언론과 정식으로 대면 인터뷰를 한 적은 없으니까 저라면 그거 물어보겠어요. 주말에 일요일 날 아버님이랑 같이 무슨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법을 공부할 때 의대생이 쓴 공부법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의대생이 그쵸, 확실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이 1등 하려고 뭐뭐까지 해봤다. 그래서 의대생 TV의 전원 의대생인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 책에도 인용되는 이 박동호 대표, 울산대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공부법 얘기도 제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국어 공부법, 영어 공부법, 수학 공부법, 사회 공부법, 과학 공부법을 모두 다 의대생들의 공부법에서 그렇죠? 예, 저는 따왔고 그 엑기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내 자녀에 맞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시에는 학종에서는 고등학교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자사고나 영재고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목고를 보내는 게 유리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그쵸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쯤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때쯤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영재고를 가시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쵸 영재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재고 나와서 의대를 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 의대는 지금까지 인식이 그게 아직은 그치 소위 말하면 이제 가족이 편하고 그쵸 어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지 어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까지는 그냥 근데 이게 의학이 공학을 그쵸 아우르면은 사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잠시만이라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영재고를 간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사교육 관련된 사교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그쵸 어떻게 이용할 때 그쵸 대치동에서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의대를 면접이 중요하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MMR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로드맵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팩트에 근거한 그죠, 그리고 미래 예측력을 동원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내 자녀에 맞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시에는 학종에서는 고등학교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자사고나 영재고는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목고를 보내는 게 유리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그쵸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쯤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때쯤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영재고를 가시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쵸 영재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재고 나와서 의대를 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 의대는 지금까지 인식이 그게 아직은 그치 소위 말하면 이제 가족이 편하고 그쵸 어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지 어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까지는 그냥 공학, 근데 이게 의학이 공학을 그쵸 아우르면은 사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잠시만이라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영재고를 간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사교육 관련된 사교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그쵸 어떻게 이용할 때 그쵸 대치동에서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의대를 면접이 중요하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MMR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로드맵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팩트에 근거한 그쵸 그리고 미래 예측력을 동원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대에 가는 5가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다뤘는데요. 교과 성적이랑 의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수능은 필수입니다. 수능 안 보는 전형은 없어요.
예, 교과, 학종은 이제 학생부와 그리고 학교의 프리미엄을 봅니다. 학생부에서 그 무엇보다도 학교 내신을 저도 인정해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내신 받는 것만큼 좋은 비교과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인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 수학 성적이나 과학을 좀 잘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높은 수능 성적과 함께 같이 요구하는 논술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660대 1이에요 경쟁률이.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요. 정시는 예, 전국 수능이 누적 백분위로 0.5% 안에 드는 학생들 이제 쉽게 말하면 상위 1위부터 이제 39위까지는 다 의대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가 오고 있다는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 인재는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요. 지방대학은 지방의대는 다 그 지역에서 그쵸? 예, 낳고 자라고 대학을 나와서 거기서 개업할 의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비율만 달라지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많이 늘 텐데 1000명까지 늘 수도 있고 300명이 늘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중간에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종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 대학은 학종을 선호하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은 별로 이렇게 정시를 늘려가지고 재수생들, N수생들을 양산하고 나이 많은 의대생들이 들어와서 서열 중심의 의대 분위기를 깨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이 책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한 해에 서울의대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10명 이상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의대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대 학종 전문가가 저지만 비교과인이 이 책이 아니에요. 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비교과를 해야 되고 뭐 탐구 보고서 써야 돼 이런 얘기 일절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요하죠, 좀. 예. 그리고 내 자녀가 의사를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내 자녀가 이게 징검다리를 쓰는 거죠. 의사라는 꿈을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의대 이야기에 관심 있는, 그래서 내 자녀도 한 번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그쵸? 제가 볼 때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2명 중에 1명꼴로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